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안내입니다. 자원봉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원봉사란 이웃과 지역사회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나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행복을 향상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봉사 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사전에 꼭 연락주세요. 갑자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활동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담당자와 의논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꼭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세요. 내가 싫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노노. 넷째, 여러분의 활동으로 더욱더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은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주세요. 다섯째, 봉사활동 중 핸드폰 사용 등 개인 용도는 잠시 멈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분야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관에서는 시설봉사, 재가봉사, 재능기부, 지역사회봉사, 단체 및 기업체 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중요한 자원봉사자 혜택. 자원봉사 활동 후에는 시간 인정 및 확인서가 발급되어 우수 봉사자에게는 포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기 봉사자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양한 콘텐츠가 발송됩니다. VMS나 1365에 가입하시면 상해보험 가입 혜택,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혜택이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자에게 편하게 의견을 주면 더욱더 혜택이 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았는데 확인서가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VMS나 1365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쉽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일상에서 요즘에는 자주 듣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 우리에게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억을 간직하고자 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하면 장애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어느 누군가 모르게 올린다면 어떨까요? 다음 사례는 프로그램 이용자 중 자원봉사자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꼭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받으셨을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꼭꼭 주의해 주세요.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개인정보는 담당자를 통해 바로 폐기하셔야 해요. 활동 중 알게 된 개인 특성을 외부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요. 함께 알아보는 인권 이야기. 혹시 인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인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았는데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어려운 이 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왜 인권이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인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지만 또 멀리 있는 것이 인권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식당에 개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식사를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중 우리가 인권 침해를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1번 15가지, 2번 14가지, 3번 13가지, 4번 12가지. 과연 정답은 총 15가지입니다. 그럼 총 15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15가지 장애인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신체적 장애는 외부, 내부로 나누어지며 신체적 외부 장애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뇌병면, 장애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내부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내부 장기의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6개, 내부 6개로 총 12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 장애는 몇 가지일까요? 아까 1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총 3가지의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3가지는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로 최근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에서 배우 오정세 님이 연기한 역할이 자폐성 장애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장애 12가지, 정신장애 3가지로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15가지의 장애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로
다른 국가에서는 장애로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인권을 지켜주는 첫걸음 7가지만 약속할게요. 지체장애인을 만나면 휠체어나 목발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휠체어나 목발은 지체장애인에게 우리의 다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우리의 다리를 함부로 만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이더라도 꼭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세요. 타인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귀엽다고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주세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중으로 만지거나 부르는 행동을 통해 안내 경로가 변동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에겐 천천히 말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은 구하라고 입모양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들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누가 뒤에서 함부로 말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인도 알 수 있어요. 대화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종이와 펜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놀리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얼굴이 못생겼다.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해? 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장애를 개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개성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안내가 끝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